네, 오늘은 갤로퍼 시승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로퍼 시승기를 찍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이 갤로퍼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80만원 주고 구입을 하셨고요. 80만원 주고 구입하셨다고 해서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웃겼거든요. 근데 차를 보니까 상태도 나쁘지 않고 80만원짜리 차치고는 나쁘지 않고 승차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의외로 가스차라 그런지. 그리고 이게 9인승이어서 보니까 버스 전용차로도 6인 이상만 타면 버스 전용차라도 탈 수가 있더라고요. 9인승 중에서 법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마지막 차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9인승 중에서는 유일하게 버스 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이제 6인 이상이 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을 한번 더 보고요. 비가 와서 다리 밑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틱한 거죠. 약간 고전적인 느낌. 뒤쪽은 약간 역광이라 잘 안 찍히네요.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을 보면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 차를 타면은 옛날에 제가 사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제 차를 주차해 놓으면은 차에 가끔 타서 차 안에서 놀고 했는데요. 그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것 때문에 요즘에는 안 나고 지금 옛날 차에서 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트 소재 때문인지 냄새가 옛날 냄새가 나서 향수가 나고 향수가 느껴지고 냄새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내부 구조고요. 앞쪽이고, 예, 뒤쪽 차선입니다. 앞에 둘, 뒤에 셋. 그리고 이제 뒷열에 여기가 이제 4인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둘, 오른쪽에 둘 해서 4인이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9인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2000년식인데 2000년식이고 2000년식이라 이게 이쪽에 보시면 코리아 재팬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기념해서 만든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역시 오프로드를 표방한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껍고요. 차를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운전석이고요. 운전석에 네,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제 느낌에는 소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창문 닫고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렸습니다. 가스차라 그런지 아까도 한 번에는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차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스포츠카 소리 같기도 하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기본적으로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특이한 부분은 옛날 차들이 이제 그 비상등 요즘 차들은 여기 이렇게 누르기 편하게 돼 있는데 옛날 차라 여기에 돼 있어서 사실 좀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돌리는 중에도 혹시 눌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누르질 못하니까 좀 위험한 것 같고, 물론 그런 일은 많지 않겠지만 뭐 에어컨도 좀 잘 나오고, 그리고 특이한 게 또 뒤쪽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히터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1만 킬로 탔는데, 이제 뭐 사실 연식은 오래됐지만 제 차보다 키로수는 적게 탔습니다. 제 차는 2008년식인데 23만을 탔거든요. 사실 연식은 오래됐지만 제 차보다 키로수는 적더라고요.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사이드도 뭐 옛날 스타일이고, 근데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좀 덥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차가. 그리고 여쭤봤던데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이게 200km를 달리고 2만원어치 4만원어치 주유를 하시더라고요. 200km에 4만원이면 사실 연비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4만원이 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묵직하고 차도 무겁습니다. 그래도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게 앤틱한 느낌이라 그런지, 그래서 아버지께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나중에 차를 저한테 줘라. 더워서 소리 때문에 차 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에어컨 안 켰는데, 좀 소리를 들어보셨으니까 에어컨 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륜구동인데 4륜구동은 뭐 어떻게 따로 말씀을 못 들어봐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4륜구동입니다. 2000년식 승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합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공고차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차가 법이 뭐가 바뀌었는데, 법 바뀌기 전 마지막 차여서 이 차까지만 9인승에도 버스 전용차로를 탈 수 있고 승합차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엑셀 밟을 때 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이 차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몰랐는데 이 사이드 미러도 저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작동을 하는 사이드 미러가 특이하게 밑에 쪽에 달려있네요. 아이고, 그 뒷문이 살짝 열렸는데 모르고 그냥 주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소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핸들이 무겁습니다. 이게 이 차를 운전할 때는 몰랐는데 이 차를 운전하고 제가 바로 제 차를, 저 지금 저기 보이는 차가 제 차인데 제 차를 바로 운전해 봤는데 확실히 핸들 감이 다르더라고요. 오, 지금 무겁습니다. 팔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하긴 하겠죠. 파워가 아니니까 반응이 느릴 테니까. 비보에서 어떻게 신호등이 있자면 좌회전이죠. 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물론 승차감은 안 좋습니다. 기사이지만 진짜 뒷문을 닫겠습니다. 카메라도 흔들린 것 같아요.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공회전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공회전 소리는 엔진 소리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본가에 왔는데, 본가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길도 새로 뚫린 부분들도 많고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이따 바깥쪽에서 시동 걸려있는 소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대형 면허를 땄거든요. 일정 보통을 땄다가 대형 면허를 딸 기회가 생겨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대형 면허를 땄는데 제가 운전하기에도 이게 차가 이게 좀 반경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핸들이 덜 꺾이는 것 같아요. 다른 차들보다 돌기가 좀 힘드네요. 멀리 나가네. 차를 잠시 세웠고요. 외부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소리, 앞쪽 소리는 뭐 특이한 게 없고, 뒤쪽의 소리.
이쪽에서는 들리시나요? 이게 연소가 잘 안 되는 소리인지 소리가, 저는 근데 이게 이 소리가 엑셀을 밟으면 또 증폭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연비를 다시 봤는데요. 4만원에 200km가 맞고요. 4만원에 200km면 사실 연비가 상당히 안 좋은 거네요. 원래는 출고 차로 봤을 때는 9.1km였거든요, 리터당. 근데 4만원이면 보니까 50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50리터에 200km면 50리터에 200km, 100km면 100리터. 에? 100리터면 400km니까 4리. 어휴, 연비가 너무 안 좋은데요? 4km 밖에 못 가는 것 같은데, 리터당. 200km에 50리터니까 400km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없어졌습니다.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잡으면 나는 것 같아요. 연비도 많이 안 좋네요. 좀 점검을 좀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아까 안쪽을 좀 어두운 데서 봐서 지금 비가 좀 그친 상태라 안쪽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앤틱한 부분이 좀 솔직히 저는 기분 되게 좋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온 것 같고. 엔진 내부도 한번 볼까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그 소리가 나고 나서 시동이 꺼졌네요. 예, 일단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키로수 21만 키로, 21만 5천 키로를 주행 중입니다. 지금 그 주유 표시기가 이게 고장나서 시동을 켜도 이게 안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키로수로 재고 계신데 200km는 아니겠지 설마. 아버지가 200km라고 말씀하셨는데 200km 요걸로 이제 200km를 달리시면 가스를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200km는 연비가 너무 낮아. 4km 가는 거거든요. 리터 4km. 물론 이제 가스 값이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 리터 4km 이게 그 가스값이 한 700 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400원이면 그럼 더블 정도 되는 거거든요. 휘발유가. 그러면 8km. 그럼 휘발유로 치더라도 연비 8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리터당. 뭐 옛날 차 치고는 뭐 아주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원래는 이게 리터당 9km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터당 9km라는 게 원래 이 차는 휘발유 차였는데 개조가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옛날 차다 보니까 사실 안에가 많이 조잡하죠. 그래도 뭐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옆쪽에 잡아주는 게 없어서 힘을 그대로 다 줘서 올려야 되네. 뭐를 또 교체를 하셨네. 이게 이게 제너레이터는 이거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새로 교체를 하셨네요. 돈을 또 때려 받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또 어디서 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잘 닫아주지도 않고. 네, 여기저기 손댄 부분은 좀 보이는 것 같으네요. 아무래도 연식이 됐으니까요. 2000년식이니까 19년 거의 20년이 다 된 차입니다. 상당히 큰 장치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터보차저
이게 뭔지 하여튼 비용이 상당히 드셨겠는데요. 이거 뭐 엄청난 부분을 교체를 하셨네요. 80만원 주시고 수리비가 한 100만원 나왔었겠는데요. 네, 아무튼 저희 시승기, 갤러포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차의 승차감이나 앤틱한 부분들은 좋지만 수리될 부분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수리비는 저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선 유튜브 메모란에 설명란에다가 기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